다신 이 집 근처도 오지 마라.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수연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입에선 독한 말이 나왔지만 가슴 속에선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이러는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날 이전 모든 게 평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젠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가 퇴직금 받아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쌀을 씻었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3가지면 충분했습니다. 프라이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나물을 볶는 동안 된장찌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밥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요. 짧은 대화였지만 35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경제면을 보는 모습이 여전했습니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어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7시 정각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매일 비슷한 메뉴였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수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수연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였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며느리였습니다. 앉아요. 많이 먹어요. 밥상 앞에 앉으면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국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가끔 맛있어요. 엄마 한마디 던지면 그걸로 아침이 마무리됐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수연이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수연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건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집안일을 귀찮아한다던데 수연이는 달랐습니다.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시간은 주로 혼자 보냈습니다. 남편은 아침 먹고 나면 노인정으로 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민준이는 중견기업 과장이었고 수연이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했습니다. 빈집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야 사람도 깨끗하게 산다고 믿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 허전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설거지까지 마치면 오후 1시쯤 됐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온갖 사건이 터졌습니다. 드라마는 역시 드라마야. 현실에선 저런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착했고 며느리는 순했고 남편은 조용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면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신선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저녁 반찬 재료였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면 옆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옥선 씨 오늘도 장 보러 왔어? 며느리 자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연이는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출판사라는 곳이 원래 야근이 잦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오면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고 주말이면 설거지뿐 아니라 청소까지 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시가 되면 아들 부부가 퇴근했습니다. 수연이가 먼저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 민준이가 먼저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 손 씻고 쉬어. 저녁상을 차리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도 노인정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아침보다 활기찼습니다. 민준이가 회사 이야기를 했고 남편이 바둑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연이는 조용히 웃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수연아, 너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물어보면 수연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어머니. 그냥 원고 교정하고 그랬어요.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데 수연이는 겸손했습니다. 저녁 설거지도 수연이가 했습니다. 제가 말리면 괜찮아요라며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수연이를 보면서 며느리가 참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9시쯤 되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이 그랬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행복이 뭔지 물어본다면 바로 이런 일상이라고 답했을 겁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짓고 가족과 식사하고 밤에 잠드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저녁 식사 자리에 안 나타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야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마감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와.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직장인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준이는 정시에 퇴근하는데 수연이만 늦었습니다. 민준아, 수연이 요즘 일이 많나 보지? 네, 엄마. 출판사가 연말이라 바쁘대요. 아들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수연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엔 항상 미소를 지었는데 요즘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식사할 때도 말이 없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어디 아픈 데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렇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수연이가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도왔는데 요즘은 방에만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수연이 괜찮은 거야? 네, 엄마. 그냥 쉬고 싶대요.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식탁에 3명만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민준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민준이가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알았어. 내일 보자고. 응. 통화가 짧았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와 밥을 먹었습니다. 누구한테 온 전화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은 먹었냐고 물어보려다 참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았습니다. 수연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표정, 힘없는 목소리, 피해가는 시선. 뭔가 잘못되고 있었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나물을 볶았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수연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수연이 안 일어났어? 아직 자는 것 같아요. 피곤한가 봐요. 민준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방문은 닫혀 있었고
점심때가 돼도 수연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무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이가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수연아, 밥 안 먹었지? 내가 뭐 해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루 종일 굶었잖아. 정말 괜찮아요. 목소리가 쌀쌀했습니다. 예전의 수연이가 아니었습니다. 물컵을 싱크대에 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와 수연이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다툼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수연아? 내가 왜 이러냐고? 오빠가 먼저. 그 이후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쟤들 싸우나? 글쎄, 모르겠어. 젊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내버려둬. 남편은 금방 잠들었고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금이었지만 점점 커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금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알았어. 오늘 저녁에 보자. 응, 나도. 마지막 말이 이상했습니다. 나도라니. 무슨 뜻일까요? 궁금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아들의 사생활까지 간섭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수연이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왜 벌써 왔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수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수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듣는 고함이었습니다. 조용하던 며느리가 저렇게 소리를 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진정해, 수연아.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제발 목소리 좀 낮춰. 부모님 들으시겠어? 들으면 어때? 이미 다 끝난 거잖아. 안방에서 남편과 마주봤습니다. 남편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뭔 일인가? 잘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이 갔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가 식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도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수연이는? 회사 일찍 나갔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연이 구두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정문에서 민준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20대 중반의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 민준이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여자도 저를 봤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다가왔고 여자도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자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예의 바른 척하는 게 역겨웠습니다. 누구니? 아, 회사 후배예요. 같이 점심 먹었어요. 민준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장바구니를 내려놨습니다. 수연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는 채로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민준아, 네, 엄마. 낮에 본 그 여자, 후배라니까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바보 같아 보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우리 집에서 울고 있는데 엄마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써? 고함을 쳤습니다. 35년 살면서 아들한테 처음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수연이랑은 이미 끝났어요.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우리 곧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신경 꺼도 돼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내가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수연이랑은 안 맞아요. 계속 사는 게 서로한테 고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나는 게 해결책이야. 엄마는 몰라요. 제 인생이에요.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요. 여보, 알아요. 나도 들었어요. 남편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연이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밖에서 저녁을 먹겠다고 연락했습니다. 3명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니, 2명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밥을 입에 넣지도 않았으니까요. 수연아, 먹어야지. 네. 대답만 하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1시, 12시가 지났습니다. 새벽 1시가 돼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낮에 봤던 그 여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에 와인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엄마 소개할게요. 지은이에요. 제 여자친구. 여자친구. 그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 내 아내가 저기 있잖아. 수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자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수연아, 어차피 끝난 사이잖아. 이제 정리하자. 민준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옆에 여자 지은이가 수연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수연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수연아, 달려가서 부축했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준아, 당장 저 여자 내보내. 엄마, 지은이는 내 여자친구예요. 곧 이 집에서 같이 살 거예요. 뭐라고? 수연이는 나갈 거니까 지은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은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와인잔을 꺼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오빠 샴페인 터트려요. 그래. 민준이가 와인병을 땄습니다. 펑 소리가 났습니다. 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축하해요, 오빠.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내 아들과 그 여자가 웃고 떠들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을. 수연이가 팔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계속 웃었습니다. 마치 축제라도 하듯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변했습니다. 제가 키운 착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어미가 미쳐 보여야 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소리치고 울고 저 여자를 내쫓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수연이는 이미 쫓겨날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참는 것, 견디는 것,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 민준이가 거실 소파에 지은이를 앉혔습니다. 팔을 그녀 어깨에 둘렀습니다. 엄마, 지은이 방 하나 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수연이 방 쓰면 되겠죠?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흐느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냐? 아빠, 제 선택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를 어떻게 해? 내 아내가 여기 있는데. 곧 아내가 아니게 될 사람이에요. 차갑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때문에 불편하시죠? 제가 내일부터 조심할게요. 공손한 척했지만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이었습니다. 민준 오빠, 저 먼저 들어갈게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저, 남편, 그리고 수연이. 수연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위로할 말도 용기를 북돋을 말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안아주는 것밖에는. 수연이가 제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연이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앞으로 어쩔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혼할 거야? 민준 오빠가 원하니까 해야죠. 포기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갈 데는 있어? 친정에 가야죠. 그래. 잘 생각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연이를 이 집에서 내보내는 게 맞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수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좋은 며느리 되지 못해서. 아니야,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죄송해요. 수연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먹을 쥐고 생각했습니다. 참아라. 지금은 참아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그날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가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2개에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3년간 모은 물건들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책 몇 권, 사진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짐을 싸는 손놀림이 느렸습니다. 수연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계속 짐만 쌌습니다. 민준이가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수연이 방 앞을 지나갔지만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이도 함께 나갔습니다. 둘이서 출근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저와 남편 수연이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노인정에 가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 수연이가 캐리어 2개를 끌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밥이라도 먹고 가. 괜찮아요. 친정 가서 먹을게요. 그래. 현관에 섰습니다. 수연이가 신발을 신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천으로 싼 보따리였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현금, 그리고 묵직한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35년간 남편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모은 돈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용돈을 받아서 한 푼, 2푼 쌓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장부도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민준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서류 사본, 남편 회사 퇴직금 내역, 민준이가 받은 보너스 기록. 하나하나 제가 직접 적어 놓았습니다. 왜 이런 걸 기록했냐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수연이가 신발을 다 신은 상태였습니다. 수연아, 이거 가져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수연이가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나중에 열어봐. 지금은 말 안 할게. 하지만 가져가. 꼭. 억지로 수연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몰래 쓴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접어서 보따리 안에 넣었습니다. 수연아, 힘내. 꼭 힘내야 해. 네. 수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수연이가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고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뭘 준 거요? 필요한 거요. 돈?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무슨 다른 것?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지은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거리낌 없이 엄마 수연이 짐 다 뺐죠? 그래. 다행이다. 이제 지은이 짐 들여와도 되겠네요.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역겨웠지만 참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지은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이가 쓰던 방을 차지했고 옷장을 자기 옷으로, 화장대에 화장품을 늘어놓았습니다. 식탁엔 수연이가 아닌 지은이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밥 맛있어요. 밝게 웃었습니다. 민준이도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이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처럼 정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대충 닦았고 바닥도 대충 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 다 했어요. 하지만 구석구석 먼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제가 다시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외출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영화 보러 가요. 그래. 저녁 안 먹어도 돼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에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 봐라.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참아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가 민준이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오빠, 나 가방 사줘. 명품 가방. 지은아, 지금은 돈이 좀. 왜? 나는 내 여자친구잖아. 그게 아니라 됐어. 오빠 마음 알겠어. 삐진 얼굴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는 항상 그래. 맨날 나중에만 하잖아. 지은아, 진정해. 내가 곧 해결할게. 언제? 언제 해결해 줄 건데? 조금만 기다려줘. 응? 싫어. 나 지쳤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은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갑자기 왜? 지은이한테 선물 사줘야 해서요. 내 월급으로 사. 이번 달 다 썼어요. 그럼 다음 달에 사줘. 지금 당장 필요해요. 처음으로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엄마, 내 여자친구 비위 맞추는데 내 돈 쓸 수 없어. 민준이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와 민준이가 자주 싸웠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뭔가를 사달라고 했고 민준이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빠 친구들은 다 명품 들고 다니는데 나만 이래. 미안해, 지은아. 조금만 참아줘. 참으라는 말밖에 못해. 싸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넉 달째 지은이가 외박을 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연락도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친구네. 연락 한 통 없이? 핸드폰 꺼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으니까요. 그날부터 지은이가 더 자주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5달째 민준이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민준아? 회사에서 징계받았어요. 뭐? 왜? 업무 실수가 많았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아 소파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짐을 쌌습니다. 오빠, 나 이제 못 있겠어. 지은아, 제발. 조금만 더 있어줘. 왜?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 남자 옆에 왜 있어야 해? 나 곧 다시 일어설게. 약속할게. 약속. 오빠 약속 믿는 사람 없어.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35살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다 잃었어요. 아내도 여자친구도 회사에서 신뢰도
내가 선택한 거야.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도와줘요. 어떻게? 수연이한테 연락해줘요. 다시 돌아오라고. 안 돼. 제발. 엄마, 내가 저지른 일이야. 내가 책임져. 민준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소? 괜찮아요. 마음이 아프지 않소? 아파요. 하지만 이래야 해요. 수연이한테 연락해 볼까요? 아직이요. 아직은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연아. 보따리 열어봤어요. 그래. 어머니, 이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아, 잘 가지고 있어? 그 장부에 있는 내용들 전부 사실이야. 민준이 명의로 된 부동산, 남편 퇴직금으로 산 주식 전부 기록돼 있어. 혹시 이혼 재판하게 되면 그거 증거로 써. 어머니, 그리고 돈은 내가 새 출발하는데 써. 충분하진 않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연아, 네, 편지 봤지? 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연아, 힘내 꼭 힘내야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6개월 됐어요. 아직 민준 씨는 몰라요. 그래, 어떡하죠, 어머니? 낳아야지.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이야. 그리고 내 손주야. 꼭 지켜야 해. 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울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았고 아들은 망가져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수연이를 도와야 하고 내 손주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달라졌습니다.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떠난 후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전화번호 알아? 왜? 연락이 안 돼서요. 모른다. 제발요, 엄마. 한 번만 도와줘요. 내일이야. 내가 알아서 해.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만났어요. 근처 카페에서. 그런데 남자가 같이 있더라고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준아, 엄마, 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으로 후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네, 그날 밤 민준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회사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권고사직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 당분간 생활비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 내 월급으로 살아. 그게 내 책임. 민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이가 정말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권고사직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놀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돼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 네, 무기력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다른 직장 알아봐야지. 네, 대답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그냥 방에만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참다 못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직장이라도 알아봐. 네, 대답만 하지 말고 움직여.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일째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어요? 왜? 퇴직금이 없어서 통장이 텅 비었어요. 내 저축은? 다 썼어요. 뭐해? 지은이한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안 돼. 엄마, 내가 벌어서 살아. 실업급여라도 받아. 그것도 신청했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기다려.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냉정해요? 냉정한 게 아니야.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친엄마 맞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맞아. 친엄마니까 이러는 거야.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장에 돈이 떨어졌는지 외출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 만날 돈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안 돼요? 안 돼. 그럼 아빠는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도 안 된대. 민준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요? 왜? 좀 봐야 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냥요. 수상했지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어차피 제 이름으로 돼 있었으니까요. 민준이가 통장을 보곤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모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많이. 35년 모았어. 민준이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이 돈 좀 빌려줄 수 없어요? 안 돼. 왜요?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조금만요. 당장 급한 데가 있어서. 안 된다니까. 통장을 빼앗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금 장치까지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이를 갈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카드 좀 빌려줘요. 왜? 급한 데 쓸 게 있어서요. 안 돼. 제발요. 안 된다니까.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날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거야.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수연이한테 뭔가 준 거 알아요. 숨이 멎었습니다. 뭐? 수연이가 요즘 여유 있게 산대요. 친구한테 들었어요. 분명 엄마가 돈 준 거 맞죠? 그래서? 왜 며느리한테는 돈 주고 아들한테는 안 줘요? 수연이는 내가 버린 사람이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저도 도와줘야죠. 전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스스로 일어서야지.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민준이가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박옥선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방문한 이유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개 아드님 박민준 씨께서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후견인 신청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께서 최근 건망증이 심하시고 판단력이 흐려지셨다는 진술이 있어서요. 무슨 소리예요? 난 멀쩡해요. 그래도 절차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님,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날짜, 대통령 이름, 간단한 계산. 전부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정상이신 것 같은데요.
법무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아드님께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사가 돌아갔습니다. 민준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낮에 법무사 왔던 거 아니? 네. 왜 그런 짓을 했어? 엄마가 돈을 안 주니까요. 그래서 내가 노망 났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 아니에요. 요즘 엄마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날 이렇게까지 모질게. 내가 수연이한테 한 짓 생각해봐.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야. 민준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탐욕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서류가 왔습니다. 이번엔 우편으로 왔습니다. 재산관리 동의서였습니다. 민준이가 제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민준아, 이게 뭐야? 엄마 재산 제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왜?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난 멀쩡해. 그래도요. 만약을 대비해서 안 찍어. 엄마, 이건 내 재산이야. 내가 관리해. 민준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또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이것만 도장 찍어 주세요. 뭔데? 그냥 서류예요. 형식적인 거 내용이 뭔데? 복잡해요. 그냥 찍어 주세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계속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정말? 네. 약속할게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았어. 도장을 꺼내자 민준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민준인 서류를 낚아채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재산관리권 이양 동의서였습니다. 제 모든 통장과 재산을 민준이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류였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옥선 고객님, 통장명의 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아드님께서 어머님 명의 통장들을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시던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거 취소해 주세요. 하지만 어머님 도장이 찍힌 동의서가 있어서요. 그건 속은 거예요. 일단 본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내가 통장을 건드린 거야? 네. 왜? 제 돈도 필요하니까요. 내 돈? 그건 내 돈이야.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뭐라고? 엄마 돌아가시면 제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냥 미리 받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내가 정말 내 아들이야? 엄마도 이상하시네요. 당연히 아들이죠. 웃었습니다. 비웃듯이 그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욕심 많고 잔인하고 배은망덕한 괴물이었습니다. 민준아, 왜요? 너 정말 후회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수연이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 민준이가 지은이와 찍은 사진들,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기록. 전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 하나. 수연이 앞으로 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수연이와 손주에게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이 몫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미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민준이 몰래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것이다. 그날 밤 수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네, 어머니. 준비 다 됐지? 네. 다음 주에 법원 가요. 잘했어. 꼭 이겨야 해. 최선을 다할게요. 손주는? 건강해요. 벌써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 잘 챙겨 먹어. 네, 어머니.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이제 곧이다.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 늦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게 법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연이가 민준이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였습니다. 민준이가 서류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뭔데? 수연이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재판 날짜 언제래? 다음 주 금요일이요. 그래. 잘 준비해. 엄마가 도와줘야죠. 왜? 엄마가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맞지. 근데 내 편이라고는 안 했어. 민준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엄마가 수연이 편을 들 거예요? 사실대로 말할 거야. 엄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말할 거야. 민준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법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준이는 변호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습니다. 재판 전날 밤 민준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왜? 내일 제발 제 편을 들어주세요. 안 돼. 엄마도 절 미워하세요? 미워하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야. 그럼 왜 이러세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니까.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전 엄마밖에 없어요. 수연이도 너밖에 없었어? 그때 넌 뭐 했어? 넌 수연이를 버렸잖아. 다른 여자 데려와서 집에서 쫓아냈잖아.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 해?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지. 방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듣는 게 편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이래야 한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 갔습니다. 수연이가 앞쪽에 있었습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수연이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수연아, 너 수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수연이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피고 박민주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에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원고 몰래 처분하려 했습니다. 증거 서류들이 제출됐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 집안에 들어온 날의 CCTV 영상, 그리고 제가 기록한 장부. 재판장이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이 장부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피고의 모친 박옥선 씨가 작성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했습니까? 네,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이 장부 본인이 작성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작성하셨습니까?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서요. 혹시 며느리가 피해를 입을까 봐 기록해뒀습니다. 기록된 내용이 전부 사실입니까? 네, 하나하나 제 눈으로 확인한 것들입니다.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계속하시죠.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부동산 명의가 피고 단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구매 자금 출처는 어디입니까? 제 남편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은 돈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남편 퇴직금이 민준이 계좌로 이체된 기록,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간 기록, 전부 명확했습니다. 민준이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준 증여 아닙니까? 증여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단지 명의만 아들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 명의로 했습니까? 세금 문제도 있었고 아들이 결혼했으니 집이 필요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공동 명의로 할 줄 알았습니다. 아들 단독 명의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시죠. 수연이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최근 모친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서류들이 제출됐습니다. 후견인 신청 서류, 재산관리권 이양 동의서, 피고는 모친이 노망났다고 거짓 진술을 하여 재산 관리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봤습니다. 박옥선 씨, 본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멀쩡합니다. 그렇다면 왜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아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찍어줬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민준이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비율은 너무 과합니다. 수연이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생활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피고의 자녀를 임신 중입니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민준이를 봤습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민준이가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수연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피고는 착석하세요. 재판장이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의 50%를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이가 일어나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정을 나와 복도에서 수연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수연아,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끝까지 견뎌줘서. 수연이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언제 나? 다음 달이요. 건강하게 나. 네, 수연아, 네. 넌 이제 자유야. 새로운 인생 살아. 그럴게요. 수연이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씩씩해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복도 끝에서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불렀지만 수연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집도 반 넘어갔어요. 위자료도 내야 하고.
전 이제 일해. 열심히 일해서 갚아. 민준아, 네, 넌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 그냥 욕심이 과했던 거야. 엄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 그게 유일한 길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아직 하나 남았어요. 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몸이 이상했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요. 병원 가봅시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당분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한두 달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수연이가 문병을 왔습니다. 배가 더 불러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늙어서 그래.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수연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니야. 넌 몸 조리해야지.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고마웠습니다. 민준이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왔구나. 죄송해요. 엄마 아프게 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제가 잘못했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는 널 미워하지 않아. 다만, 내가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어. 노력할게요. 그래. 그것만 해줘. 민준이가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수연이가 매일 왔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니, 아기 이름 지었어요. 뭘로? 아들이면 준호, 딸이면 서연이요. 좋은 이름이네. 어머니가 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내가 지은 이름이 더 좋아.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수연이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누워 계세요. 제발. 수연이 곁에. 가족분이 계십니다. 걱정 마세요. 민준이가 갔나 봅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와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딸이에요. 건강한 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사진 속엔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예쁘다. 네, 정말 예뻐요. 민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대로 할게요. 아빠로서, 사람으로서. 그래. 잘하렴. 민준이가 병실 밖을 나간 후 이제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어미 노릇을 다 했구나. 아들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며느리를 지켜줬고 손주가 태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천천히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작지만 힘찬 새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민준이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민준이와 수연이가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연아,
응, 미안해. 나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연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그래. 기다릴게. 하지만 응, 이 아이 아빠로서는 제대로 해줘. 그럴게. 약속할게. 아기가 울었습니다. 수연이가 달래줬습니다. 영정 사진 속 옥선이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옥선의 모든 재산은 수연과 손녀에게 상속됐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수연과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다면 재산의 일부를 생활비로 쓸 수 있다. 마지막까지도 아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민준이가 유언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수연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야. 응, 잘하자. 우리. 응. 잘할게. 두 사람이 아기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옥선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하렴 얘들아. 이제는 너희가 잘할 차례야. 빗소리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누어 듣는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들려드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하며 들었는지, 이 사연은 어땠는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을 나누어 듣는 노나듣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